예, 오늘은 중국에서 핫한 곳입니다. 자마고도. 우리가 중국을 어느 곳을 제일 가보고 싶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마고도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마고도에 대해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다른 건 없고 제가 풀코스를 지난주 한번 뛰어가지고 풀코스 171에 카운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 이제 5월 25일 날 뛰면 또 한 번 늘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5월 25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행 갈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준비물, 여행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짜봤는데 여행 준비물은 똑같습니다. 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장 중국에서 요사이 챙겨야 될 게 현금을 사실 요사이 중국은 안 씁니다. 그래서 알리페이 어플 깔아가지고 이게 지금 알리페이를 쓰기 때문에 현금은 예전에는 한 10,000위안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갖고 갔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비상용으로 한국인들이 또 현금이 없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하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고 보통 한 1,000위안 정도 이렇게 갖고 오십사 이렇게 하는데 1,000위안이 사실 남습니다. 남는 게 그렇다고 물건 사고 이런데 1,000위안 정도밖에 안 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먹을 것 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간단한 선물 살 정도 요 정도만 갖고 하면 되는데 잔돈이 사실 중국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사이는 100원짜리 동전 주면 애들 집어 던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동전뿐만 아니다 현금이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앞서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카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카드 결제를 뛰어넘어갖고, 페이, 삼성페이, 우리 카카오페이처럼, 모바일 결제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버스킹 하면서도, 옆에 이제 QR코드가 있어요. 버스킹, 그도, 모바일 결제로 하라. 이런 어떤 거고요. 찐빵 하나, 1위안입니다. 1위안이나, 0.5위안. 이런 것도 모바일 결제합니다. 모바일 결제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몇 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사과 몇 개, 귤 몇 개, 그리고 소고기 한 근, 이렇게 할 때, 그냥 근에서 100g 얼마 이렇게 하고 잔돈을 보통 안 받잖아요. 중국은 칼입니다. 무게로 달아요. 그래서 과일을 살 때도 큰 거 고르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우리는 큰 거 고르려고 5개, 10,000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큰 게 고르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실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행 기간은 14일부터 시작해갖고, 12박 13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중국의 이제 운남성이라고 해갖고 구름 운자에 남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 보면 칠종팔금 맹획 칠종팔금에 나오는 맹획이 살았던 곳이 운남 그리고 월남입니다. 월남은 예전에 5월 동지할 때 월나라의 남쪽에 있다고 월남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월을 베트남어로 베이시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남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비엔남, 월나라의 남쪽에 있다 해갖고, 이 운남성이 사실 대리국이 예전에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쿤밍을 반대편 넘어가고 보면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을 하면 쿤밍에서 보통 출발을 합니다. 쿤밍. 쿤밍이 이게 그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를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전략 기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베트남,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갈 수밖에 가기가 아주 용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여기도 해발이 한 1900m 정도 되고요. 다리도 한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2000m 되는데 춘성이라 합니다. 춘성. 항상 봄입니다. 여기는 운남성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마고도의 차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차가 이 보이시에서 나옵니다. 보이시. 운남성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가 진홍 근처에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차의 최대 생산지, 최대 그 커피 생산지, 차와 커피 생산지는 남해개선이 지나고 북해개선이 지나가는 23.5도 부근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이시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해개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차와 커피가 유명한 곳이죠. 남미도 마찬가지도 남미도 커피하고 차가 유명하죠. 적도 에콰도르 근처에 콜롬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 부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차가 보이시의 차가 이 그 차마고도를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사천성을 건너가가지고 운남성에서 사천성을 건너가지고 시장 티벳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마고도를 하는데 운남에서 출발하는 거는 운남 남입니다. 난 시장 난장고도라 합니다. 그리고 사천성에서 출발하는 거는 사천 천장 선 시엔 우리가 뭐 1호선 2호선 할 때요 천장선 난장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대충 지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차마고도의 메리설산, 하바설산, 메리설산, 옥룡설산, 석화설산 해가지고 설산이 많습니다. 설산이 많은데 이 3대 설산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설산. 메리설산인데 메리설산이 이제 가장 높죠. 가장 높은데 메리설산 여기 백마선산 바이마 쉐산 여기 있는데 메리 쉐산 이렇게 있는데 이 메리설산하고 옥룡설산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산이에요. 성산이기 때문에 메리설산도 그렇고 옥룡설산도 정복을 하려고 가면 사고가 나요. 갑자기 그 악천후가 막 눈보라 치고 맑은 하더니 그래서 메리설산과 옥룡설산은 중국 정부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등반 금지. 갈 수 있는 곳은 그 유일하게 있는 곳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가면 핑크빛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와요. 예, 중국에 온 걸, 윈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왜 핑크빛으로 했냐면 눈에 띄어. 다 그 흰바탕에 검은 글씨인데 이 핑크만 보고 색깔만 보면 그리고 모자를 쓰고 가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저 모자를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라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미시엔 쌀미자죠.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구어치아오 미시엔. 예전에 닭국물을 내 가지고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남편이 다리 건너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리 반대편에서 품에 이렇게 닭국물 싸가지고 이렇게 매일 점심을 갖다 주면서 부인이 남편의 과거 내조를 했답니다. 결국은 합격을 하죠.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자 이런 뜻이 뭐냐면 구어치아오, 이제 구어치아오는 다리를 건너다 말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이제 국수, 다리를 건너갖고 갖다 줬던 국수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이제 국수 먹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윈난의 쿤밍금은 다리 건너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수 먹자는 뜻입니다. 다리 건널래 이러면 국수 먹자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체인점인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닭국물을 해가지고 이 그림부터 보면 윈난 그 샤오지에죠. 윈난 아가씨 그림이 있고요. 전통 복장을 한 그 아가씨 백족 같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은 백족 같고 왼쪽은 뭐 이족 같기도 하고 백족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쿤밍에 가면 제일 먼저 가서 뭐 이걸 한번 먹어봐야 돼요. 꼭. 쿤밍도 이 윈난성의 성도다 보니까 인구가 한 6,7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까지 하면 근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윈난성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귀주성 그리고 위로 가면 이제 장족주에 사는 시장 자치구 사천성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요, 여기는 이제 야시장에 가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밤거리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낮에는 좀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기온이 이제 떨어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우리는 조금 다르죠.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조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가고 식당이나 이런 데 격식을 갖춰갖고 먹는 게 좀 그런데 여기는 뭐 밥을 바깥에서 먹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2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따리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석의 그 본부장 따리인데 따리도 보면 고성이 참 그 멋집니다. 고성이 그 동서남북으로 따리도 보면 대리석이 있고 대리석 그 밑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멋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리 고성 그 밤에는 화려합니다. 밤에는 화려하고 낮하고 밤하고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꼭 낮에 보고 밤에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가 여긴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사실 뭐 네온 사인은 너무 화려하게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도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눈앞보다 눈이 너무 화려하다는데 중국은 이렇게 딸이 그 고성에 가면 화려합니다. 그리고 불빛이 휘황찬란하죠. 고성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중앙에 이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 한 4시 되면 새벽 시장이 열려요. 새벽 시장이 열리는데, 항상 봄이다 보니까 가장 흔한 게 채소예요, 채소. 해발 2,000m 되는데, 2,000m 얼라이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얼라이 호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호수가 얼하이라고 거의 귀를 닮은 호수라 해가지고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거기에 그 물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또 들판이 넓어요. 들판이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채소가 브로콜리 같은 거는 거의 배추만 합니다. 그래서 야채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이런 야채 한 1,000원치만 주면요 이렇게 사요. 그래서 중국 가면 음식이 안 맞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고수 못 드시는 분, 그리고 중국 음식의 특유의 조금 느끼하죠. 느끼하다 보니까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장,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된장하고 흡사한 게 거의 90% 가까운 된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 한 20년 다니면서 개발한 이 된장인데, 그 된장하고 이 생야채만 들고 가면 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채로 이렇게 하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야채를 사가지고 식당에 이제 가서 밥 먹을 때 다른 거 좀 먹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이거 씻어 달라고. 우리가 또 거기는 다른 데 사와도 그 식당에 가서 씻어 달라면 잘 씻어줘요. 그래서 고추라든지 오이, 이 야채 씻어갖고 생야채를 먹으면 여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돼지고기도 팔고요. 이 고기도, 보면, 고기도 여기 팔죠. 한 그램 얼마? 한 그램이 보통 우리는 600g인데 여기 500g입니다. 이건 500g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고기를 얼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얼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바로 그냥 그것을 팔고 끝내버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전제품 중에 가장 안 팔리는 게 뭐냐?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밥은 그냥 해가지고 저장하는 개념이 없어. 먹고 치우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이제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식당에서 남는 거 다 싸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싸주게끔 돼 있고, 싸달라고 하면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들고 갈 수 있게끔 싸주죠. 그래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운 야채 이렇게 따온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 갖고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운남성 날씨도 따뜻하고 다리 같은 데서 한 달 살기나 2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싸고, 그리고 이제 공기 좋고,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싸고, 먹을 거 싸고 이러니까. 다리에 가면 대리국 불도입니다. 불력으로 이제 다리국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불도 다리에 숭성사입니다. 숭성사. 예. 절이 얼마나 크냐면 이 절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있는데 불도라고 이렇게 써 있죠. 가면 대충 봐도 한 반나절 걸려요. 대충 봐도. 그래서 에이 그런 말 하지만 반나절 걸려요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반나절 걸립니다. 멀거든요. 예. 대리에 1,000년 넘은 이게 삼탑입니다. 송송다. 다른 거는 다시 중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삼탑은 예전에 1,000년 전에 대리국 있을 때 그대로 있던 숭송사 삼탑이라고 하죠.
마침 여기에 그 비가 와고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맑죠. 그러니까 반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폼 잡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한 4-5번 갔는데 요 물 고일 때는 요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 보고 폼 잡을 테니까 찍어달라. 그래가 건진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한 18년, 17년 정도 됐습니다. 이 4명은 누구냐면 대리에서 만난 그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 학교 선생님들인데 광동성에서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빠하고 같이 놀자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여행을 했어요. 만나가지고 대리, 리장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에 가서 한번 만났어요. 2024년 작년에서 만났네요. 작년에 5월 달에 마오밍이라고 그 5월부터 7월까지 광동성에서는 리치라고 있어요. 리치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리치의 그 본고장이 광동성인데 이 사람들이 마오밍에 살아요. 그래서 마오밍 가서 2명을 봤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광동성 선생님들입니다. 이게 남조 풍경도로입니다. 대리국에 여기 보면 섬이 있는데 대리국 왕들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섬이 조그만 섬이 있는데 옮겨가지고 이제 이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호텔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다가 아니고 얼하이 호수입니다. 얼하이 호수. 이게 이제 창산인데 해발 2,000m에 이 바다 같은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는 이제 축복받은 땅이죠. 삼탑이고요. 송성사 여름에 이제 덥다고 이렇게 하는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애들 보면 뒤에 이제 창산도 한 4천 몇백 미터, 5천 미터 조금 안 되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도 영상을 한번 이게 이제 얼라이 호수가 보이고요. 뒤에는 이제 창산이 있고 삼탑이 있고 송송사 올라와서 이제 그 찍은 사진입니다만. 저녁에는 어떻게 되면 지우바라고 술집이에요. 지우바 술집인데 중국도 보면 라이브 보통 음악을 하면서 그 뭐 노래도 불러주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중국의 그 가수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 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참 찡하죠. 찡한데 그 1988 응답하라 1988이란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이 1988의 주제가로 쓰였어요. 이혜리입니까? 이혜리 나오고 박보검 나오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동일하고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여 하면서 그 전인권이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1988, 응답하라 1988이 중국에서, 유명해지면서 이 노래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니 부야오 딴신 중국에서 걱정하지 마라, 니.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고성에 가면 이런 그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 보면 전통북인데 전통북을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20위안이니까 한 4,000원 정도 내면요. 간단하죠. 이렇게 1시간 정도 그 참여하면서 한 4,000원 받는데 북도 팔고 그리고 이런 그 체험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항상 이렇게 이 호텔이나 객잔에 가면 꽃이 가득해요. 항상 봄이니까. 다 생화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조식을 이렇게 줘요. 조식을 이렇게 주는데 1인용 조식입니다. 1인용 조식을 주는데 뭐 중국 김치죠. 김치,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제 죽입니다. 죽. 그리고 면. 아침에 이제 예전 쌀국수 먹어요. 이제 속이 없는 빵, 만토,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거는 이제 그 고구마, 그리고 오이 2조각,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유거트입니다. 또우장이라고. 두유 같은 거, 우유 줄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광동에서는 기역 받침이 살아 있습니다. 쪽,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는 죽을 받침이 생략됩니다. 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주는데, 죽이 이제 한자입니다. 죽이. 그래서 여기는 가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침을 줍니다. 근데 아침이 뭐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알맞게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접받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객잔에 가면 객잔에 아침입니다. 뭐 요런 건 더 달라고 해도 되고요. 국수 더 달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인용 상을 이렇게 딱 갖다 줘요. 식당에 가면. 그래서 쌀국수도 뭐 먹을만 하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이 가면 딸이나 뭐 다른 어떤 윈난에 가면 객잔에 가면 요렇게 음식을 딱 줘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갖다 줍니다. 얼라이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얼라이호수 반대편에서 가서 이제 보통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음악을 듣기로 하고 이제 라벤더가 이렇게 펴요. 어디서든지 라벤더 핀 객잔에 올라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보통이고요. 우리도 뭐 어디 가면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끔 해주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러 온 관광객입니다. 놀러 온 관광객이 자기가 또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복장이 또 특이하잖아요. 전통 복장하고, 요새도 뭐, 우리도 한복 입고 어디 경복궁이나 어디 가면, 고궁이라도 인데 가면, 한복 입고 많이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는 항상 봄이다 보니까, 장미차가 유명하고 장미차
그 장미 꽃잎으로 해갖고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실 것 같으면 꽃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 백족 할머니들입니다. 백족 할머니들. 이 비슷한가요? 또 보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백족 할머니 너무 비슷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그려본 건데 얼라효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반대편 동서남북에 이렇게 가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바다 같습니다. 얼라효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침에는 고요해요. 호수가 잔잔하고 여기 이제 해발 한 4천 몇백만 되는 창산입니다. 이거는 오후에 저녁 때 찍은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찍은 것 같은데. 다리에서 이제 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리장, 보통 우리가 이제 쿤밍에서 리장 바로 갈 경우가 있고, 다리를 거쳐갖고, 이제, 차편으로 가면 다리를 중간에 거쳐가는 게 보통 통상적이에요. 뭐, 기차를 타고 가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리장에 가보면 이 구전이라고 있어요. 구전. 구전은 우리의 민속 마을 같은 곳이에요. 리장 고성도 그렇고 백사구전, 수화구전, 뭐 희주구전 이런 것들이 다 민속 마을입니다. 옛 마을. 여기는 백사구전이라는 그 백사구전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동파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형 문자. 이 동파 문자에 이게 뭐냐면 이 손님입니다. 손님 오면 이제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이제 납치하다는, 뭐 끌고 가다는, 들고 간다는 거고. 이거는 나오죠. 디딜방아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싸우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고요. 보면 이 동파 문자입니다. 백족, 그리고 나시족 문자죠. 나시족의 동파 문자. 백사구전에서 이제 저도 이제 커피 한 잔 마셔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장 이제 갔습니다. 리장 고성에 가면 리장 고성도 마찬가지로 해가 넘어가면 라이브 밴드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징타이라고 그 공연하고 이런 걸 구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가 넘어가죠.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밤 풍경하고 또 다르죠, 낮하고. 여기 이제 옆에 2층에 이제 앉아가 커피 시켜 놓고 앉아가 책도 보고 이제 노는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딱 앉아갖고 가장 전망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에요, 거울. 하늘이 비쳐가지고 거의 뭐, 멋지죠. 그래서, 이 2013년, 14년 이때부터 여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기 시작해갖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 없고 커피숍 앞에처럼 커피숍에 이제 들어서가지고 요 자리는 이제 사진 찍는, 옷 입고 사진 찍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예전 커피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성 안입니다. 그 밑에. 너무 화려하죠? 정신이 없죠?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다른 부분인데, 리장을 이제 보고요. 이제 옥룡설산은 이제 백사구전 보고 이제 수화구전, 옥룡설산을 갔습니다. 이제 옥룡설산은 4,506m에서 케이블카에서 내려가지고 170m, 180m를 걸어 올라가요. 해발 180m인데,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이랬는데, 4,500에서 180은요,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띵하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숨이 차요. 그래서, 고산병 증세가 여기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저도 한 6천 정도까지 가본 것 같아요. 6천까지 가본 것 같은데, 고산병이 어떻냐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맨 처음 고산병을 했을 때 2010년 전후 돼가지고 높은데 한 4천 몇백 메다 갔을 때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느끼고요. 힘들어요. 힘든데 또 뭐 이렇게 지나면 괜찮고 어떤 사람은 덜 심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고 하는데 뭐 더 심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덜 심하다고 뭐 나는 체력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심한 사람이 나는 산소를 많이 필요해 가지고 나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니까 건강하구나. 신진대사가 잘 되고 그리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오히려 덜 건강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꼭 그런 거는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해발 한 4,000부터 한 3,500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산병이 바로 옵니다. 원래 갔을 때입니다. 원래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180m를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못 올라가게 해갖고 4,506m에서 그냥 스톱했어요. 어제 차를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데 이 옥룡설산이 이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옥룡설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남월곡이에요. 남월곡인데 물빛이 예술이죠. 석회석 성분이 있어 갖고 물빛이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옥빛 옥빛
색깔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웨딩 촬영하러 많이 와요. 웨딩 촬영하러 왔는데 저는 이제 또 될 게 모자란 게 바꿔 쓰고 사진 한번 찍었죠. 이게 참 가보면 물빛이 예술입니다. 예술이어서 한번 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중국에서도 이 그 옥룡설산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윈난으로 여행을 많이 옵니다. 백수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룡설산 위에 그 올라가서 케이블카에서 내려가지고 위에 가면 이제 안 춥나고 얘기하시는데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4천 몇백 미터니까 당연히 바람 많이 불겠죠. 그래서 이 옥룡설산도 이게 만년설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눈이 없어요. 설산에 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차 타고 빵차 타고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케이블카가 3천 몇백 미터에서 시작해 갖고 케이블카가 쫙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거네요. 우리는 올라가고 저 차는 저거는 내려오고 그러네요. 올라가는 거 맞네요. 백수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백수대 영상입니다. 예, 예.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이제 호도엽, 협곡, 진사강이 흐르는 호도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샹그릴라 지역입니다. 샹그릴라 호도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그 상호도엽에 가면 이제 호랑이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 뛰다가 바위, 중간중간 바위가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죠. 근데 삐끗하면 빠져 죽겠죠. 그러니까 물살이 아주 험해요. 그러니까 상호도엽, 중호도엽, 하호도엽이 있는데 상호도엽이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예전에 걸어 올랐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왕복 그 100m위안이 있던데 왕복 150위안인가 160위안 주면 왕복으로 이렇게 그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가요. 내려갔다 올랐는데 3만 원 벌려고 하면 그냥 다리로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인들 머리 썼더라고요. 또 계단을 설치하고 옆에는 또 에스카레이터 설치해 갖고 돈 받으려고. 물이 이제 겨울철이라 가지고 물이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물살이 엄청납니다. 이쪽 반대편에 있는데 이게 이 협곡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옛날 차마고도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건 이제 중호도엽인데 2023년도 간 것 같아요. 2023년도에 갔을 때, 3년 여름에 갔을 때인데 중호도엽 여름에 이 물살이 엄청나게 세고 뒤에 오면 사실 겁이 나요. 이렇게 물이 쫙 오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어떤. 근데 이 중호도엽 갈 때는 그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여기 중호도엽 내려가 봤는데 그 여자분들은 이 수직 사다리를 한 100m, 200m 올라오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그 보호막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상호도엽을 가실 걸 권하고 싶습니다. 물이 엄청나죠. 물빛이 이게 이제 이 영상으로 봐도 그러는데 옆에 딱 가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올라가면 덮칠 것 같아요. 덮칠 것 같고 이게 그 물 수량이 사고도 가끔씩 나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사진 찍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났는데 밑에 영상 한번 더 볼까요? 호랑이가 이게 넘겠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물이. 이 중호도엽입니다. 중호도엽. 기진맥진합니다. 내려갔다 오면. 이게 어느 정도 하면 길에서 이 중호도엽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수산 정도 등반하는 것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입니다. 수직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중호도엽 내려가려면 할머니가 돈 받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한 20위안. 내려가면 입장료입니다. 딱 길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요 마을에서 돈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마을에서 이 길을 내 가지고 돈 받게끔 길을 냈다고. 그래서 이 편말 세워 놓고 돈 받는 겁니다. 밑에 가면 또 돈 받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워 놓고 내가 길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또 돈 받는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이 돈을 공짜로 만든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희주고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박을 했어요. 여기서 보통 제가 이제 이장 고성이나 딸이 고성에서는 보통 요사이는 1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는 보면 객잔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멋지구나 이런 데서 자면 영화 뭐 용문객잔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거는 뭐 영화에 찍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보면 그런 영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멋져요. 호텔보다 더 멋져요. 그래서 거기서 묵었습니다. 예전에도 안 묵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객잔에서 우리가 이제 묵은 객잔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이 있어요. 2층. 3층까지는 없고요. 주로 1층, 2층. 여기는 이제 저녁에 이제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불 난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난로 가면 옥수수 많잖아요. 옥수수 구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옥수수 좀 달라, 감자 좀 달라 이래갖고 구워 먹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남대로. 객잔이 펜션이래 됩니까? 펜션입니다. 객잔. 근데 우리 펜션하고는 또 달라요. 호텔보다 훨씬 좋아요. 객잔이. 그러니까 음식도 주고 거기서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자는데 화려해요. 가보면 보이차도 팔고 안에 차도 저녁에 가면 객잔에 갔으면 차 한잔 달라면 차도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가성비가 높아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저녁에 캠파이어 야 불 피워라 이래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이게 또 놀았죠. 뭐 날씨도 조금 여름이 아니니까 겨울이니까 약간 쌀쌀해요. 그래서 놀고 저녁에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는 없고 감자를 주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수화고전이라는데 이장 고성은 사실 뭐 화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볼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고 시골풍 나는 이런 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건 수화고전이라는 곳입니다. 스팡 여기서 이제 음악회도 하고요. 저녁에 되면 이제 캠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죠. 뭐 영상으로 보시면 또 멋진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도 한번 보고 말이 이제 이게 마방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니까 항상 말이 있어요. 마방이 예전에처럼 손님이나 뭐 이런 그 물건을 나르고 차를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골목 투어.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이제 차마고도 트레킹이 이제 시작됩니다. 차마고도 이제 트레킹은 잘 안 보여갖고 다시 그렸어요. 여기 이제 치아오토락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샹그릴라 리장에서 샹그릴라 와가지고 여기 이제 호도역 근처입니다. 여기 이제 상호도역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여기가 이제 중호도역입니다. 뭐 어떻게는 나시 패밀리 나시 객잔에서 여기서 표를 끊어가지고 쭉 가요. 28밴드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진사강이 흐르고 있고 가서 28번 이렇게 꺾인다 해가지고 오르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막객잔에 가서 보통 하룻밤 자고 보통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나시 패밀리까지 가면 한 반나절 걸려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반나절 점심 먹고 사막객잔이나 중도객잔 가서 하루 자고 중도객잔에서 자거나 사막객잔에서 자고 관음폭포 거쳐가지고 티나하우스, 티나객잔까지 오면 티나객잔 이쪽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티나객잔에서 중후타샤 우리 무수산 같은 곳을 한번 산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 장선생객잔 여기 와서 중후타샤 밥을 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상후타샤는 차로 가버려요. 전날 가버리고 나시객잔 차까지 갑니다. 여기서 상후타샤에서 이 큰 차는 못 가요. 한 15인승 차. 그래서 우리는 12명이어서 차를 2대 나눠가지고 7인승 짐 싣고 2대 나눠가지고 갔죠. 가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참야객잔에 가서 하루 자고 그리고 여기 티나객잔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나시객잔입니다. 나시죠. 나시 야거라 해갖고 패밀리 객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생략하고 나시 객잔이라고 해요. 게스트하우스. 네, 여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옥수수가 이 온 벽에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시 하려고
우리는 뭐 이 종묘상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중국 이 오지 산골에서 종묘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이걸 씨앗을 해요. 그래서 구워주기도 하고 삶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산이 있죠, 뒤에. 이 사장인데, 나시객장 사장인데, 뭐, 5-6번 계속 만나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니까, 뭐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가면 여기서 라면을 끓여요. 봉지 라면 한 개씩 갖고 오라 해갖고 라면을 끓이고 이 주방을 빌려요. 야, 내가 라면 끓일 테니까 주방 웍에다가, 그러면 딱 가면 아예 빌려줘요. 내가 스프 넣고 이래가지고 라면 끓이고 다른 뭐 밥 먹고. 라면을 먹으면 힘이 나요. 산행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이제 라면을 먹습니다. 올라가니까 이게 화장실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좀 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이런 그 건물이 없었는데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제 말이 이렇게 기다려 있어요. 못 걷는 사람 말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말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한 사람이 가면 한 300위안 정도 받아요. 6만 원 정도. 말 타고 한 시간만 2시간 정도 가요. 300위안. 마부가 끌어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짐을 싣고, 우리 14명이 짐을 싣고 말은 안 타고, 이팔밴드까지 짐만 싣고 가기로 했습니다. 2마리 말을 끌고 가기로 했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마고도 고도역 트레킹 구간 나시객장에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 사람 안 타고 짐만 싣고 가랬어요. 근데 사람 안 타고 맨 몸으로 가는 거 하고 한 2-3km에 뭘 메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28밴드 구간에 그 14명 갔는데 7명의 짐을 싣고 2대 나눠가지고 싣고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여기 기차를 타는데 입구에서는 10원 하는데 지금은 이제 5원으로 할 것 같은데,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요. 이 입구에서는 10원 받아요. 10원이니까 뭐 한 2,000원이죠. 2,000원인데 조금 한 400-500m 하면 5원 해요. 1,000원. 그래서 지팡이 뭐 저 가서 저도 뭐 옆에 갖고 와갖고 요 옆에서 10원 파는데 한 8원 정도 팔면 장사가 안 될까요? 한국인들한테 밑에 내려와가지고 나시객장에서 그 지팡이 팔면 하루에 뭐 한 20개는 안 팔겠어요. 밥값은 벌 것 같았어요. 나시객장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나시객장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그 싱가포르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 싱가포르 학생들이 여기 이제 수학여행 왔어요. 수학여행. 그래서 그 스틱 하나 버려놓고 간 걸 또 찾아줬어요. 죽어갖고 또 우리보다 한 30분 일찍 출발했는데 누가 한 스틱 버리고 왔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분명히 앞에 간 애들다 하니까 찾아주니까 아주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8밴드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호도역에서 이제 차마고도 트레킹 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풍경은 말할 거 없죠. 뒤에 설산이 막 깎아지른 진사강을 이렇게 사이로 가니까 2013년 11월 15일이네요.
오후 2시 31분. 여기도. 드디어 이제 차마격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차마격전에 이제 도착했는데, 티 홀스 게스트하우스죠. 트레이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되는데, 차마격전. 여기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경우는요, 신서유기에서 여기 강호동하고 이수근 걔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마격전 이제 나시족 사장 아줌마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지고 있죠. TVN 아닙니까? TVN. TVN 예능에서 나오게 돼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구간을 걸어가면 뭐 자체가 멋진 구간입니다. 바람이 심하죠. 시시각각 이제 기온이 바뀌면서요, 멋집니다. 차마격전 이제 이 부분인데, 비가 이렇게 왔어요. 비가 조금 왔었는데, 차마격전에 가면 뭐냐면 한국인들이 오골계 백숙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면 백숙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오골계 백숙. 그냥 백숙은 또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마격전에 오골계 농장이 있어요. 오골계가 커요. 우리가 14명이 갔으니까 14명에 오골계 3마리 하면 충분해요. 3마리 하면 몇 마리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요. 장작불로. 장작불 떼야 맛있잖아요. 장작불 떼가 전화를 해놔요. 주인한테. 야, 우리 14명 가니까 3마리는 해야 된다. 큰 걸로 해가지고 김치하고, 준비해라. 이러거든요. 알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제가 가서, 김치도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맛을 또 기막히게.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이 영상이 지원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김치하고 뭐 맥주 한잔 하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소금만 딱 발라가지고 맛은 그냥 닭보다 훨씬 맛있죠. 오골계. 날씨가 좋으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기 와고 한 2, 3일 놀다 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차마격전만 가고 반대편 안 가도 돼요. 그래서 놀면 뭐 말할 것이 없어요. 2023년도 갔을 때 영국에 딱 서양인 한 명 봤어요. 영국에 있는 애. 영국에 있는 애하고 애들하고 이제 불러갖고 이제 술 먹자 하더라고요. 애들 20대입니다, 20대. 20대들이, 한국 자기 아버지 뻘이죠. 아버지가 뭐 나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갖고 이제 맥주하고 칭커주라고 해갖고 청보리 술이 독해요. 한 40몇 도, 50도 되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맥주 몇 잔 먹고 있는데 애들도 청춘은 똑같더라고요. 고민이 취직 걱정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우리 그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을 봤죠, 밤에. 별을 봤는데, 은하수.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객장에서 바로 본 은하수 하늘입니다.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풍경은 이제 식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죠. 여름이래 가지고 여름 사진을 해갖고 여름이니까 비가 오니까 이 진사강이 그 흙탕물이에요. 여기 이제 식당이에요. 식당에 온 낚시 한국인들 낚시가 90%. 어디 왔다가 중국인들 낚시, 한국인들 낚시. 요번에 원래 갔던 2월달 영상인 것 같은데요. 새벽에 이렇게 쫙 또 분위기가 달라요. 왜 새벽에 보냐면 일출될 때 이 봉우리만 이렇게 금산이라 해요. 금빛을 이렇게 쫙 내니까 또 볼만해요. 무지개 한번 볼까요? 무지개가 산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아주 선명해서 무지개가요. 이제 트레킹을 하는 거죠. 다음날 이제 중도객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TV나 이런 게 나오죠. 벼랑 끝. 이렇게 돼요. 해가 뜨면. 이 금산이라 해요, 금산. 이렇게 트레킹. 저희 옛날에 이제 그 말에 예, 참하고도. 그차 싣고 이렇게 갈 예, 때 예, 길이네요. 예. 이제 중도객장, 하프웨이 중도객장에 이제 왔습니다. 중도객장. 중도객장, 보통, 중도객장이 요새는 워낙 핫해가지고 중도객장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바로 옆에 예약은 쉬운데. 그래서 여기 핫해요. 그래서 밥은 차마객장이 더 맛있고 중도객장은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밥은, 사막장에서 먹고 커피는 여기서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프웨이. 중도객장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있죠. 이 컵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너무 빨리 잘못 찍은 겁니다. 이거 예전에 찍은 건데. 서서히 찍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찍은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거예요. 설산도 보고 이러니까 창가에 앉아가지고 커피 값은 비쌉니다. 뷰 값이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보통 출발을 합니다. 멋지죠?
이게 이제 송찬 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마 불교 샹그릴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샹그릴라 장족 자치구에 들어왔습니다. 예. 다르죠? 일반 절하고. 어여쁜 장족 복장을 한 그 아가씨인지 아주마인지 지금 가고 있고, 하늘은 일단 맑잖아요. 그리고 이 자주색이라 합니까? 자주색. 이 색깔이죠. 이 색깔. 이 색깔. 이 사람들이 있기에 또 여행 가신 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으라고 사진 한번 찍었죠. 장족이 티베트 쪽입니까? 티베트 쪽입니다. 시장, 서쪽에 있는 장족이라고. 두커총 고성입니다. 이게 많이 차라고 하죠. 많이 차. 많이 차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한 10명 돌리다 한 사람 빠져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리는 거죠. 이 모자가 또 모자 하나 주워 썼습니다. 사가지고 송찬인스 이제 메리설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메리설산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운남성하고 사천성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홍군, 예전에 홍군 모택동의 그 유적입니다. 유적지를 지나가지고 가는 거죠. 메리설산 가는 길입니다. 롱다 타르초가 이렇게 벌럭이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가이드. 백탑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 4,000m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띵하여 이제 머리가 띵해집니다. 바람도. 지금 우리는 메리설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그리고 망카 추안시에 왔습니다. 메리설산을 보면서 이게 망캉이라는 이게 엔징이라고 이게 그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고 망캉 메리설산 18km 앞에 있다는 거. 여기 그러면 티벳이 아닌데 티벳 쪽에 사는 그런 자치구가 또 있습니까? 예예. 샹그릴라 쪽이고요. 메리설산은 장족의 그 성지입니다. 성지. 그러니까 윈난성 이게 토본국이라 하죠. 티벳은 토본국에서 나오는데 그 토본 지역에 있던 일부 장족이 사는 곳이 그 운남성에서 좀 살고요. 사천성에도 좀 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가 티벳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자치구에 이제 사는 거죠. 아침에 이제 그 일출 보러 이제 한 300m, 400m, 한 500m 걸어가는 겁니다. 메리설산에서 마태 중심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거죠. 앞에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모자만 몇 개 바꿔 쓰려고 모자만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일출이 이제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 떠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서서히 또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또 올랐습니다. 멋지죠? 바람이 세가지고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모자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바레사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레사인데 부처님이 없어요. 그냥 우리 정멸보궁처럼 이 메리설산이 산신령 부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이 없고 불상이 없지 했는데 이 자체가 뭐 불교와 어떤 그 도교, 샤머니즘 이런 게 이게 짬뽕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 메리설산 이 봉우리가 부처님이고 산신령이고 우리의 그 조상을 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이나 동물 땡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바레사 들어가는 겁니다. 일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한 두 커트만 보시죠. 날씨도 춥고, 그렇지만, 뭐, 해 떠오르는 게 또 광경이 멋집니다. 그래서, 고산병으로 좀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다들 이 망토를 덮어 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백탑이 쫙 있어요. 백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메리설산을 볼 수 있는 커피숍. 이게 한 4,000 몇백 미터에 있는 커피숍. 제가 가본 곳 중에, 이 커피숍이 예전에는 조금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중앙 거의 뭐 정면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뷰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죠. 딱 앉아갖고 커피 값은 조금 비싸요. 뭐 보통 한 4,000원, 여기 한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00원, 2,000원 비싼 게 뭐 그거 합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멍 때리면서 딱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리설산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들린 곳입니다. 진사강이 이렇게 우리 그 하회마을처럼 이렇죠. 하회마을 회롱포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뭐 강이 조그마하잖아요. 이렇게 안 커요. 근데 중국은 역시 중국스럽다는 어떤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점은 거의 뭐 나무가 없어요. 해발 높고 이러니까 거의 뭐 나무가 있는 곳은 일부 구간밖에 없고 물이 흘러도 이게 그 설산에 내리는 물이지 이 그 비가 내려갖고 형성된 그 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사강 그 월양만이라 합니다. 또 앞에 가갖고 유리전에
다리는 떨리지만 또 안 떨린 척하고 사실 좀 더 가라 돼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사실 더 가라고 막 무서운데 월양만을 보고 다시 간 게 이제 두커청 고성입니다. 두커청. 두커청 고성하고 샤시구전인데 샤시구전은 우리가 보면 구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민속마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속마을인데 마방이 쉬어가던 곳입니다. 여기 이 모든 구전은 이제 마방이 쉬어가던 곳인데 마방이 쉬어가던 곳에 민속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시구전은 보통 이게 번잡하지 않아요. 번잡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인데 리장고성 뭐 그 딸이 고성인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리 없고 여기서 보통 1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달리 희주고전이라는 곳에서 1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모든 그 마방들이 쉬어가는 운남성에는 모든 곳이 이렇게 수로가 형성돼요. 수로가 형성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수로를 따라 가지고 그 물길을 이렇게 따라 가지고 마을이 형성되고 또 그 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길이 바뀌면서 샤시구전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 서울시되고 있지만 여기가 그래도 아주 그 백쪽의 전통이 아주 잘 보존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샤시구전을 돌아오면서 이게 오후에 산책을 몇천 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또 독특한 곳이에요. 가을이 되면 또 모양이 또 다르고요.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봄이니까 항상 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꽃을 또 이렇게 잘 각 붙더라고요. 각 붙고 또 보기 좋게 어디든지 꽃은 생화, 뭐 좋아하는 거의 안 보이고요. 이게 사자에 이 물을 뜻한 계곡 개자잖아요. 우리는 샤시로 올리고 중국어는 샤시로 올리는데 이게 민박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식당도 되고 객잔이 보통 우리가 중국어 호텔을 반점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어 호텔을 반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판띠엔 밥반자에 이 가게 점자를 쓰고 또 그 주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주점과 반점의 차이는 뭡니까? 이러는데 우리도 예전에 보면 주막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반점이 되고 그 먹으면 술 한잔하고 국밥 먹으면 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가면 반점이라고 써 있는 곳, 주점이라고 써 있는 곳 다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고 반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자를 붙여요. 대반점, 대주점. 그래서 중국에 갔으면 왜 호텔이 왜 주점으로 써 있나 하시면 우리는 뭐 반점은 짜장면집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들어올 때 원뜻은 그렇게 아니었는데 변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민숙은 이거는 우리로만 민박입니다. 민박. 샤시구전에 이제 제가 뭘 찍냐면 돼지고기 말린 거 있죠. 돼지고기를 말려가지고 넓적다리 말린 게 뭐냐면 하몽 있죠. 하몽이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염장해가지고 겨울 나기 위해서 말리는데 그게 이제
물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입니다. 수천 년이 넘은 건물인데 절도 있고 그 고희대라는 극장, 예전에 연극하고 극장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이 건물이 광장 같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기가 이제 사실 오래된 그 건물이고 흑석걸집도 있고 다 흑석걸집 마감들이 머물렀던 곳인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조금 그 예전보다는 건성했던 예전보다는 조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같아요? 그리스 산토리니 모방하는 동네입니다. 산토리니 그 컨셉을 해갖고 그대로 만든 동네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1박을 했는데 아침에 일해줘요. 배달해 주죠. 이게 이제 아침이 아니고 이게 그 웰컴 그 프루트 뭐 이런 거예요. 딱 가면 저녁에 가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차도 이 산수유 넣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몸에 좋게 보여요. 뭐 맛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견과류 주고 이렇게. 저녁에 되면 또 폼 나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요. 추우니까 뭐 수영할 일은 없는데 폼만 잡았죠. 그래서 산토리니 똑같죠? 산토리니, 중국의 산토리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성림 많이 알죠? 성림은 사실 보면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5분 보면 질려버려요. 워낙 다 돌이에요. 다. 저런 돌. 이 반나절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봐요. 그래서 보통 차 타고 다니면서 반나절 코스로 이렇게 보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중국 사람들도 이 성림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요. 말 많죠? 영상을 한번 더 보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성림에 왔습니다. 성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림에서 여기 숙소 지역의 어떤 끝판을 보는 듯합니다. 이 다이내식이 대단하죠. 사방에 이런 돌밖에 없어가지고 한 5분 보고 나면 질릴 것 같습니다. 보러 왔는데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차를 타야 돼요. 차 타고 한참 돌아야 돼요. 빵차라 하죠, 빵차. 차를 타야 됩니다. 들어오면 처음 걸린다. 여기는 성립입니다. 국민이 오면 꼭 한번 들려야 할 곳이 성림을 보고 이제
거의 이 여행이 끝날 때쯤 됩니다. 유채밭입니다. 유채밭. 옛날 찍었는데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 멋지거든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여기서 잤어요. 일부러 이걸 보려고 말도 한번 타고 술도 유채밭하고는 다르죠. 제주도 유채밭하고는 뭐. 그래서 갔는데 안개가 자욱해갖고 앞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예, 지금 우리는 앞에 안 보이죠? 달구지를 타고 그래서 지금 유채밭에 가고 있습니다. 황소가 끄는 달구지나 타보자 이래가 달구지 타고 유채밭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황소가 지금 8명을 태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길은 완전 진흙탕이네, 진흙탕.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을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이족 그 노부부가 야 우리 그 황소 모는데 이거 타고 갈래 이래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유채밭에 가자더라고요. 그래서 유채밭이 앞에 안 보이죠? 자기 유채밭은 그래도 조금 보인다고 가자 이래가지고 조금 넓혔더라고요. 약간. 황소가 8명 태우니까 힘들어가지고 걷거든. 물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공연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장애모가 했던 뭐 리장 인상인데 리장 인상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수준도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한 서너 번 보고 이것도 보고 다 사람들한테 2개 다 보여주고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연을 볼 땐 다 꾸벅꾸벅 졸아요. 막 햇빛이 내리쬐고 이래가 모자를 이렇게 돌려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극장에서 1인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돼요. 공연. 이게 쌍 공연은 안 되고 제일 앞줄에 이제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배우예요. 배우. 배우인데 여기서 이제 극장에서 양리핑이라는 세계적 무용가가 그 월광무하고 공작무를 쳐요. 치는데 이 그 공연 중에 2개의 어떤 그 월광무 그리고 그 공작무는 양리핑의 제자, 그러니까 전수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 춤을 전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양리핑이 지금 50몇 살인데 양리핑 그 진려 조카가 하다가 이제 제자로 넘어갔는데 이거거든요. 뒤에 부분은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그 소수민족들이 죄송합니다.
잘했군, 잘했어요, 그죠? 이 그 좀 특이하죠. 이게 제 메인인데, 다음 것은 이제 공작무입니다. 공작무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일하게 그 설산 중에 메리설산, 그리고 옥룡설산, 하바설산, 이 설산 중에 등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바설산입니다. 하바설산인데, 이게 이제 5,396m인데요. 보통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 자고 갔다 오는데 1박 2일 한번 갔다 와요. 갈 때 여기 이제 흑해에서 저는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하고 흑해에서 요 옆에서 자고 왔는데 한 4,400에서 이제 자고 갑니다.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하는데 1박 2일로 3명이 따라가요. 셀파가 3명이 따라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해가지고 짐을 싣고 가고, 2사람은 이제 앞뒤로,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 가서 이제 밥도 해주죠. 이름이 그냥 흑인 거죠? 예, 헤이허라고. 중국 사람들은 바다를 못 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천성에 있는 호수는 무조건 바다 갔다 해가지고 해자를 붙여요. 그래서 헤이허라고 흑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날씨죠.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셀파예요. 셀파고, 이 사람이 주인이고, 애인데, 몇 년 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제가 오면, 밥값도 안 받고, 월 얼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 할래? 이러니까, 월 한 70만 원 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 재워주고 하겠다. 사진 조금 찌그러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돼요. 여기도 보면 아침에 보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요. 황금색이네요. 이 마라토난 이 사장이 이 마라토난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또 니 몇 번 뛰었노 이러니까 제가 170번 뛰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손으로 이 엽서를 보내는 거죠. 마라톤을 170은 뛰셨다고요? 예, 풀코스 170 한 번 뛰었죠. 우리나라 제일 많이 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그 엽서를 연말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 중에 어느 밥이 제일 맛있냐 하면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불 떼가지고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산에서 배도 고프고 저 앞에 보이죠? 지금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밥도 이제 소택서 그 냄비밥입니다. 냄비밥. 이 그릇 보셨죠? 맛있어요. 산에 가갖고 먹으면 다 맛있어요. 나무 떼가지고. 얼마나 맛있겠어. 돼지고기 넣고, 고기는 비주얼은 뭐 그렇게 맛이 없는데, 이분들이 2013년도에 이제 갔는데, 지금도 전화가 와요. 마태 대장님, 한 번 더 데려가 달라. 아이고, 그 성격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농담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까? 이랬는데, 농담하지 말고 한 번 더 가자고. 그래서 정상을 한번 가보자요. 그래서, 원래 한번 그 가을쯤에 한번 영달 한번 다시 꾸려갖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첫날 갈 때는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왔는 거예요.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와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이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고, 여기서 잤거든요. 여기서 자고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왔어요. 흑해입니다, 흑해. 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 말을 불러라. 말 타고 내려가자. 그래서 말 타고 내려가는, 말이 오는 그게 1시간은 내려가야 돼요. 1시간 동안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말을 타고, 눈 오는데 제가 평생 그 말 타고 2시간 반 동안 말 타고 산을 산행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 내리는 것을 걸어 보긴 해도 말 타고 눈 내린 산을 가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나 들이나 발을 이렇게 보고 밑에밖에 안 봐요. 근데 말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말 높이가 앉은 자리가 1500, 1m 50, 그리고 내가 한 50 보면 2m에서 본 세상은요, 또 다른 세상이에요. 발은 시렵죠. 비록 발은 시렵지만 2시간 반 말 타고 내려오는 게 평생 아주 가장 큰 기억이었다. 같이 가신 분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소리는 뭐냐면 마부가 끌어줘요. 마부가 끌어줘야 되니까 안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부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바설산까지 전반적으로 뭐 급하게 제가 그 차마고도에 대해서 뭐 하바설산 그리고 옥룡설산 그리고 이제 메디설산 그리고 윈난의 루오핑 유채밭 그리고 성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차마고도 구간 호도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티나객잔, 나시객잔, 차마객잔 그리고 중도객잔 그리고 티나객잔까지 전반적인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